안녕하세요. 덕방연구소입니다. 요즘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엄청 시끄럽고 말도 많은데요. 이번 주제는 이 전세 사기처럼 모르면 큰 손해를 보고 당할 수 있는 이 내가 들어간 전셋집이 갑자기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돼서 이 피해를 보게 되는 실제 구조와 예방법을 알아볼 텐데, 이게 아직은 큰 이슈가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 빌라를 알아보시거나 이미 살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, 예를 들어 이 빌라에 전세 2억으로 들어간다면 이 계약할 때 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권리들도 체크를 해보고 이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했을 때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. 이제 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될 쯤에 이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갈 테니까 날짜 맞춰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 집주인 하는 말이,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이 새 임차인 구해지면 그 돈으로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, 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섰죠. 임차인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이 계약기간 끝나는 날 동시이행으로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,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세입자는 혹시라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도 못 내고, 이 새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올 때마다 4시간 쪼개가면서 집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. 그렇게 부동산에서 이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줬는데, 이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, 이 집은 위반 건축물로 지정돼서 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.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들배지기 하는 소린가 하고 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더니, 내가 계약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집에 이렇게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지정이 됐어요. 안 그래도 이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뚜껑 뒤집히는데 이제 슬슬 총이라도 알아보고 싶죠. 이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이유는, 이 처음에 빌라를 신축할 때는 실제 전용 부분까지 허가를 받고 이 벽이나 지붕이 없는 이 베란다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이 베란다 부분을 없애고 불법으로 증축해서 이 한 집처럼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된 건데요.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이유는 집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여야 이 세입자가 혹해서 계약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. 그럼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크게 짓지 왜 나중에 이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하냐면,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이 건축법상 규제 때문에 내 맘대로 크게 지을 수가 없어서 이 집주인이 욕심을 부리는 건데요.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을 하면 이 관할 시군구청에서 위성사진으로 보고 이 누가 착한 집인지 나쁜 집인지 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다 알고 있어요. 아니면 이 옆집에서 신고를 하든지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지정이 되면 집 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요. 일회성으로 부과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, 더 중요한 건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대부분 임차인분들이 전세대출을 받으시는데, 전세대출 실행이 안 되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도 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. 그럼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상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 집이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을 해봐야 이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, 이 계약 전에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이 빌라 401호 전용 면적이 33제곱미터로 나와 있다면, 약 3.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이 401호는 33제곱미터, 약 10평 정도 되는데, 이 한 평은 가로 세로 약 182cm 정도로 이 농구 선수가 가로 세로로 누웠을 때 약 한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, 더 쉽게 이 킹사이즈 침대 한 개가 이 한 평 정도 되는데, 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침대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대략 눈대중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, 정확한 건 이 줄자를 이용해서 집 내부 가로 세로를 재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 계약 전에 면적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.
집 내부에서 봤을 때 이 면적이 좀 다른 것 같다. 그러면 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외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, 이렇게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면 이 외부 마감재가 이 다른 층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다른 게 보일 텐데요. 이런 건물은 거의 10중 8구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, 계약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. 마지막으로 이 집을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서류가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, 이 소유자나 뭐 근저당권이나 압류 이런 권리들을 확인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돼요. 이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는데, 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됐는데도 이 건축물 대장에는 예전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소유자를 확인하실 때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되고, 이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 이런 현황을 확인할 때는 이 등기부등본보다 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. 이 정리를 해보면 집을 구할 때 이 소유자나 권리를 확인할 때는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고, 집의 면적이나 용도, 현황을 확인할 때는 이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봐야 돼요. 요즘 이런 것도 많죠. 이 상가나 사무실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지어놓고 이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고 이 주택인 것처럼 속여서 이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건축물 대장상 이 용도나 면적을 꼭 확인해서 이런 장난질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